최근 1년 동안 주식이랑 코인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주식 코인 채무자들 좀 줄어들지 않았나요? 그래도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하락장 크게 한번 왔었잖아요. 그맘때쯤 채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돌려막고 돌려막다가 더 이상 못 버텨서 지금쯤 개인회생 하러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세 상승장 지금인데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돈을 잃어가지고 개인회생 하러 오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상승장인데 돈 날리는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죠? 뭐 다양합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많이들 날리고 오십니다. 대세 하락장에서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할 거 없이 다들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개인회생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대세 상승장에도 예상외로 돈을 잘 버시는데도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개인회생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전문직분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급여가 높잖아요. 근데 왜 회생을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생활비 때문에 개인회생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주식 코인 때문에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남아있는 예금, 저축 이런 걸로 주식을 하다가 반토막이 났으면 반토막이 났을 뿐 얼마라도 남아있으니까 개인회생을 하실 일은 없는데, 상당수는 대출 내서 연끌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니까 이 주식의 흐름이 내 생각하고 반대로 간다. 그러면 한 방에 청산당하고 빚만 생겨가지고 개인회생 문의하시러 많이 오십니다. 고소득자의 또 다른 예시가 있는데, 부동산 갭 투자 여러 개 했다가 물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탈출 못 하신 거예요. 아직 못 파신 거죠. 빌라나 아파트 이런 거 한참 좋을 때 자기 자본 조금 넣고 투자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잔뜩 가지고 있는데 몇 개는 팔렸는데 나머지 못 팔고 들고 있는 거지. 또는 분양권 잔뜩 받은 사람들, 저쪽 신도시나 서울 외곽으로 보면 지식산업센터, 뭐 생활용 숙박시설, 상가 이런 거 많잖아요. 잔뜩 분양받았는데 해지도 안 되고 전매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잔금 대출도 안 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득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럼 주식 코인 크게 탕진하신 분들은 대체 얼마나 탕진하신 걸까요? 1, 2억 탕진했다 뭐 이런 분들은 부지기수로 많이 있으시고요. 뭐 최근에도 단기간에 20억 탕진하신 분, 반평생 60억 탕진하신 분, 이런 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주식 코인 바닥을 보면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려고 상담 일지를 이렇게 받아보잖아요. 채무 금액이 굉장히 큰데 보니까 사유가 주식 코인이야. 채무가 크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경우를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내가 투자를 했는데 하자마자 돈을 날렸어. 재능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채무가 1억 있어서 개인회생 한다고 하더라도 1억 중에 주식 탕진이 50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은 뭐 생활비나 병원비나 돌려막기나 뭐 이자나 이런 걸로 다 늘어난 거죠. 근데 주식을 하시는데 재능도 있고 실력도 뛰어나신 분이야. 그래서 한때는 크게 벌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연봉도 높다, 아파트도 하나 있다 이러면 과감하게 더 크게 대출을 땡겨가지고 더 크게 투자를 하시는데, 더 크게 탕진을 하고 결국은 개인회생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주식으로 탕진을 좀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지는 마시라,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자기 돈 잃은 거는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5개 투자했는데 3개 벌고 2개 잃으면 3개 번 것만 얘기하지 2개 잃은 거는 잘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할 때는 자기 혼자 돈을 잃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개인회생 상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면면히 들여다보면 돈을 잃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아껴서 다 갚으면 되지 않나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소득이 낮다, 뭐 200에서 250 사이다, 뭐 이러면 은행 대출이 없다고 가정을 해도 요즘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생활비 쓰기가 쉽지가 않죠. 뭐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뭐 밑에 자녀가 뭐 두세 명 있다 이러면 생활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연봉이 높으면 높은 대로 씀씀이도 그만큼 커지잖아요. 그에 맞춰서 쓰잖아요. 예를 들면 자녀 교육비 같은 거, 주거비도 마찬가지죠. 연봉이 높으면 더 좋은 데 살려고 하니까 전월세 비용 자체가 높다거나, 또는 아파트 담보대출 월 이자 이 자체가 높다거나, 이렇게 씀씀이 자체가 따라서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 매한가지죠. 소득이 높든 작든. 그러니까 이자 내기, 돌려막기 하기 힘든 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연봉이 높은데도 채무 2, 3천만 원을 다 변제하지 못하고 계속 안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씀씀이가 커서 변제하기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나 지출은 줄이기가 힘들잖아요. 여기서 아픈 부모님을 부양하신다거나 자녀가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 특기생이다 그러면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경우는 지출 규모를 줄이는 게 더 힘들죠. 주식 코인 탕진은 개인 회생이 좀 잘 되는 편인가요?
실무 준칙에 따르면 서울, 수원, 부산 같은 회생법원이 만들어진 곳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그 나머지 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청산가치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구나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회생은 대출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회생하면 은행거래, 계좌거래 같은 거는 전부 다 가능한데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신용대출, 신용카드 이렇게 있죠. 물론 개인회생 개시결정, 인가결정 받으면 일부 대부업체에서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업체는 굉장히 고금리 대출을 내주는 거니까 그런 대출은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 제도 이게 있거든요. 요거 신보기에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요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신보기 워크아웃을 하는데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한 사람, 신보기 워크아웃을 하는데 완료하시고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법원 개인회생을 하는데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변제하신 분, 법원 개인회생을 하는데 완료하고 면책받고 3년 이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모두에게 대출을 주는 건 아니고 결격 사유도 있는데, 그 사람의 지금 소득과 그 사람이 매달 내는 변제금을 고려해 봤을 때 빌려줘봤자 상환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분들은 대출이 안 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이니까 변제금을 제대로 안 내고 미납이나 연체가 있다면 이런 분들도 대출이 안 되고, 본거 가족을 포함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많은 분도 대출이 안 되고, 최근 6개월 내에 다른 데서 대출 받은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업 이런 데서 대출 받은 게 있다면 이런 분들도 성실 상환자 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준다면 어떤 종류의 대출을 해주는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되거든요. 사고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의료비 이런 거 대비해서 대출되고, 재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이런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도 대출이 가능하고, 6개월 내에 받은 대출이 있잖아요. 그게 고금리라서 이 저금리로 갈아타겠다, 그런 취지의 대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직기, 시설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자영업자 거래처 대금 용도로 대출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심사를 통과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대출의 조건은 워크아웃 하시는 분들은 1,500만원 이하,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은 70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신보기가 결정을 하는 거고, 4% 이내에 상대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받으면 5년 내에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자세한 사항은 신보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